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23년도 재과장교환기간 평가 매뉴얼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평가번호 3번 경력직입니다. 경력직. 경력직은 말 그대로 우리 기관에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했느냐,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이 많으면 점수를 드리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기존 2019년 매뉴얼에 비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도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닌 게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 매뉴얼과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정리 한번 더 볼게요. 자, 기존 매뉴얼과 큰 차이가 없다. 자, 요거 하나 알고 가시면 되세요. 자, 제가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요점 정리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가만 보면은 이게 좀 더 낫다라고 뭐 이메일이나 뭐 카페에서 얘기를 해주시던데, 저도 최대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좀 TV랜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정리라든가 이런 게 잘 되게끔 저도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기간에 맞게끔 평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방향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연성과 전문성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관에서 얼마나 누가 오래 일했느냐, 오랜 시간 근무한 분이 많으면 점수를 주겠다, 이 내용인 거고요. 이 해당 항목은 방문그룹 전체와 주간 단기보호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그럼 평가 기준 볼게요. 평가 기준. 평가 매뉴얼을 항상 중요하게 분석하셔야 되세요. 자, 평가 기준은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평가방법 보시면 전산이에요. 전산. 평가방법에서 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단에서 계산해 본다는 소리입니다. 공단에서. 우리가 그래서 특별하게 하실 건 없어요. 공단에서 전산 계산한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기준 보면은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으세요. 2년 이상 운영한 기간. 그죠? 2년 이상 운영한 기간 같은 경우는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 그죠? 6개월 이상 진명 근무원의 수를, 예를 들어 한 달 근무한 수를 빼고, 그죠? 우리 분모이죠? 2분의 1. 그럼 50%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 분모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 10명이에요. 원래 20명이 있는데, 우리 기간에. 근데 6개월 이상 한 분이 집회 적용 기간에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10이 되겠죠? 이거는 적거나 많거나에 따라서 계산할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모에 대한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분자입니다.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예를 들어 20명이 있어요. 근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서도 우리가 2년 연속 근무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분의 2. 그러면 우리가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은 20%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까 그냥 20명이었다. 근데 그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명이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같은 경우, 근데 솔직히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경력직 3번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기간 평가 목표를 최우수로 갈지 우수로 갈지에 의해서 우리가 몇 점이 감점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기관의 목표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경력직이 내가 단순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전체 지표적인 기간 중에 우리가 1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6개월 이상이신 분은 80명이 됐었고, 그 중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한 60명 되네. 그러면 8분의 6, 4분의 3, 75%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2년 미만 기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연속 12개월 이상, 이 기준만 좀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으세요. 아셨죠? 자, 채점 기준 보시면 비율이 50% 이상이시면 돼요. 50% 이상이시면 이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기존 매뉴얼보다 점수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 획득은 많이 좋아지실 건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표적인 기간 안에서 원하지 않던 근로자분들이 많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우리 방문그룹이나 주간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간보는 좀 낮겠네요. 근데 이제 방문그룹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비율을 낮춘 것 같습니다. 자, 지표적용 볼게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12월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력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한 비율, 지표 적용이 원래 2020년 1월부터인데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회종이기간은 2019년 1월부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짝수기간은, 홀수기간은 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대신 홀수기간 내년에 요것만 좀 바뀌어서 발표돼요. 홀수기간은. 근데 똑같다고 하시면 되고, 홀수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집회종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뭐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다. 자,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도 비율이 우수는 50%로 완화됐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음 좀 뭐하지만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그죠? 마음을 비우자.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방법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방법이나 확인 방법 동일한 거의 같은 얘기라 봐주시면 되는데, 우병기간은 각 기관의 각 급여 종류별 적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표자금 시설장은 비율 산정에도 제외하고 대표자금 직원은 비율 산정에 포함한다. 그죠? 근데 대표자면서 방문장 요양보에서 일하시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대표자, 그냥 시설장은 비율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사, 퇴사일 기간을 산정하고, 다음 부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 제공 직원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이 6개월을 근무하다가 쉬어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8개월을 쉬었어요. 그럼 이분은 원래는 일을 한 게 14개월 일한 거지만은 급여가 제공됐냐 이겁니다. 급여가 제공이 안 됐다면 그 기간은 근무 개월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님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방법, 이 확인 방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여기 또 예시를 한번 보면, 요양보호사가 2021 1월에 입사하여 2021 12월에 퇴사했으나 급여 제공은 3월부터 6월까지 급여 제공한 경우 실제 급여 4개월 분모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프로가 비율이 나오는지, 그죠? 그거를 했는데, 실제 이걸 내가 계산할자 하더라도, 우리 기간에 점수에는 하등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끼칠 방법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걸 볼게요. 휴업, 업무정지, 미운영 기간은 근무월수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이런 건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정년퇴직, 사망,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 출산이나 질병으로 고용한 대체 직원이 퇴직한 경우, 기간제 직원이 퇴직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즉, 대체 직원은 근로자로서 제외한다 이거죠. 제외하고 산정한다라는 건데, 뭐 그냥 읽어드리고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경력치 3번은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준비할 게 공단에서 전 사람이 다 계산하고 되기 때문에 크게 기관에서 준비할 건 없습니다. 자, 법적으로 인정하는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급여 정서 6개월 남자는 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관련자를 확인하여 반영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일을 몇 개월 못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나 분자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분자는 커야 되잖아요. 그죠? 분자가 커야 우리가 비율이 높아지니까 6개월이 넘어가는 직원 또는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많으면 좋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자료 준비할 건 뭐냐면 출산 병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 준비하는 게 좋다. 자, 근로자 출산 병가로 인한 휴직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자. 요거는 평가관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장기간 기간 간 인사이동 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경력기 기준을 충족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주간보호랑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방문요양 복지사님이 일을 하다가 8월 1일자로 주간보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동일법인 동일 대표자에서 옮긴 거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라 계속 근로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력기 기준을 충족한 거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 기준만 알고 계시면 크게 나머지 거는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 제가 평가본에서 한번 경력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항목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되, 자,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요점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기존 매년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비율이 우수는 50% 완화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수는 3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비율은 우수는 50%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지표적인 거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이 전산이기 때문에 전산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없다. 단 하나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여기 보신 것처럼 근로자 출산, 병가리나 휴직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 얘기고요. 마음을 비우고 이 항목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관이 우수냐 최우수냐 이 경력직을 받을 수 있냐에 따라 또 갈립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최대한 이 경력직 계산을 좀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좀 부족한지 분모 분자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 평가번호 3번 우리 방문그룹과 주간 단기보호에 해당하는 경력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기본편은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매뉴얼 보시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매뉴얼 분석을 먼저 끝내 놓으시고 11월 정도에 확장이 됩니다. 근데 거의 변화가 없다고 제 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새로 바뀐 게 적용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바뀐 걸 우리는 먼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정도 되면 제가 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응용편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작성하는 거. 우리 이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하시지 않는 분들은 매뉴얼을 그때 보겠지만 우리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매뉴얼 분석도 끝난 거고 그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 거를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앞서 나갈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평가 준비는 어디와 함께 저희 평가장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타 평가 준비해서 궁금하신 거는 네이버 카페 있으시죠?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학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